미국 주식이 이제는 싸진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 평균보다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6천을 향해서 가는 거는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익 실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조방별을 하십시오. 반도체 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고요. 5월의 화창한 날을 열면서 녹화를 하는데요. 장이 그래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5월, 6월 또 엄청나게 특히 5월이 아주 중요하죠. 차게 한번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기대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4월 3일부터 발현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월 2일인데 5월 1일까지 기준했을 때 4월 2일 날 무지막지한 관세가 발표되기 전 주가로 다 돌아갔어요. 미국도 거의 돌아갔습니다. 5,600 그쵸? 5,670인가요? 5,600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돌아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은 4월 2일 주가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추 대략적으로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고 이제 결과물을 기다리는 형국이다라고 미국을 평가할 수 있겠고 한국은 미리 올랐죠. 근데 미리 올리긴 했는데 추동력은 조금 그 정치적인 이슈도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양책에 대한 것도 뭐 엊그저께 추격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중심의 주식들이 많잖아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론 조선 방산 변압기는 잘 갑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방변이 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도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장의 흐름이 2,500 중반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상황과 시장에 미친 여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세 아까 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빼놓고는 다 해결을 되는 것처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관세가 얼마나 낮게 형성될 것이냐는 게 이슈인데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버코어 ISI라는 데서 기관 투자가 600명을 대상으로 녹화하는 기준으로 좀 일주일 전입니다. 4월 25일 날 조사한 거예요 말이죠. 언제 타결될 것 같으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물어보니까 20%, 5명에 1명은 이번 분기, 2, 4분기 중에. 그 다음에 35%가 3분기, 여름 정도에. 그럼 나머지 45%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 투자가들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빠를 거라고 장담 못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경기 침체는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수입이 이례적으로 관세를 앞두고 앞당겨서 수입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 미국,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은 반 이상은 반 정도 가까운 거는 3분기 가을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as of now 미국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 협상이 뭐 이렇게 협상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오늘까지 본 거는 중국의 관영 통번가 CCTV인가 거기서 나온 얘기는 미국이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하고 관세 얘기를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 요건 인정했어요.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는 전향적이죠. 그래서 아마도 반반인데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빠르면 6월, 7월, 늦으면 한 9월 정도에는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협상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관세가 내려갈 거냐는 거죠. 중국과도 145% 말이 안 되고 75%하면 깨끗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을 때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거는 아마 50에서 30% 정도까지 낮추어지지 않겠냐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주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혹여나 30% 50%가 아니고 그 이상 애매하게 관세 협상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체결이 되면은 설사 그게 빨리 되고 늦게 되든 간에 그거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6월, 7월 사이에 체결이 되면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율은 한 50% 이하로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최근에
관세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올라온 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제 지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 녹화하는 순간에 ISM 제조업 지수도 생각보다 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49 이하니까 낮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도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낮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말없이 낮고 낮거든요. 경제 지표는 안 좋고 GDP가 아까 말씀드린 0.3%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왕창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은 1.4% 늘었고 수입은 4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앞두고 미리 미국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뭐 수입이 줄면은 경제 지표는 GDP는 다시 플러스로 갈 겁니다마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하고 이런 것들은 나쁘잖아요. GDP는 뭐냐면 GDP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맨 마지막은 순수출이에요. 그러면 정부 지출하고 순수출이 수입이 많아서 순수출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 안 좋고 이게 마이너스를 깐 거고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미국으로 투자하는 거, 그게 투자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소비 자체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안 줄었는데 소비를 인디케이션 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서서히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5월 2일 밤에 고용 데이터, 매월 나오는 고용 데이터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얼마나 내려가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취업자 수가 많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되죠?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몇 개월 뒤에 소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가 일단 테크니컬이 왔고 2분기가 반등이 되더라도 관세 협정이 빨리 안 되고 만약에 3분기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나 그런 하드 데이터는 이른바 안 좋게 나오는 게 명약관화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서학개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은 바닥에서 4,900 갔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10년 평균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AI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를 통해서 그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좀 올라가서 지금 5,670, 5,700 안 되는 건데 PER 한 21배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싸지 않아요. 미국 주식이 이제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이 믿음을 더 강화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까요? 관세 해결돼야죠. 아니면은 AI에 대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메타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오늘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애플은 빠졌고요. 애플 휴대폰에 관세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또 약간 가이던스가 약간 미진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평균보다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6천을 향해서 가는 거는 아마도 그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익 실현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우리나라 그 대선이 6월 3일 한 달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빼고 얘기한다면 이거 역시 2,500 중반대 2,600 사이면은 적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월 3일까지 안 가고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망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악재로 발언을 안 할 수 있는데 욕하는 이 입장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유력한 야당 지도자 대표에 대한 것도 사법 리스크가 다소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반대편에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한덕수 개인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서려고 했던 거하고 안 나서는 것도 다른 구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인플리케이션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 있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빨리 살 것이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환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추경 예산을 통과했어요. 하나 13점 얼마. 추경 예산은 달러가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화 가치가. 근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를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410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것처럼 한 달 전에 봤습니다만 저는 그게 만만치 않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1,500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환율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언서튼티가 아직 있다고 외국인은 보고 핵심인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하드웨어에 포커스되는 시총 기준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아까 말씀 조방변이 잘 가도 전체 코스피 자체는 좀 답답한 사이다 마시고 싶은데 그냥 고구마만 잔뜩 먹는 이런 형국이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조방변을 하십시오. 장중에 많이 빠질 때 사든지 쪽 빠질 때 사고요. 반도체 사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산다는 거는 하이닉스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뒤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의 어떤 적정 주가 레벨에서 플레이하는 건 없습니다. 왜? 미국의 AI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은 다른 이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금은 어떻게 하느냐? 현금은 제가 트레이딩을 자신 있으면 한 20% 정도만 현금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20%도 현금이 없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장은 아니에요. 자신이 없다. 한 50%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 50%를 아까 조방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조방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손하고 방산하고는 관세 관계 없죠. 관세 관계 없습니다. 변압기가 관세가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막 흔들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너무 빠졌는데 AI가 괜찮고 그러면은 반도체보다는 변압기나 전력기기 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조방변에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간 레벨을 봤을 때는 변압기, 조선, 방산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 그거 비중과 약간의 화장품 합해서 50% 갖고 50%는 내려갈 때 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트레이딩은 금방금방 할 수 있다. 저하고 맨날 통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 걸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한 20%만 가지고 현금은 20% 줄여놓고 나머지 갖고 하셔도 됩니다. 단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이게 2,400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2,650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실적과 전망을 일단 2분기까지 할게요. 실적 6조 6천 나오고 전망은 애널리스트 평균이 7조 정도입니다. 1분기랑 별 다르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선구매,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기는 게 있어 7조 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6조 9천 7조 정도예요. 그 수치에 의미 없습니다. 회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상할 수 있는 걸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느낀 거는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다. 너무 어렵게 썼나요? 뭐 이렇게 확 달아올리는 거 없었어요. 그렇게 본 이유는 뭐죠? 아직 HBM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긍정적인 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2나노,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2나노의 퍼스트 버전 나오고, 이번 분기가 나오고, 다음 분기가 나오고, 세컨 버전 곧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퀄컴을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어요. 퀄컴은 회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파운드리는 서서히지만 점진적으로 엄청난 적자, 분기 2조 넘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비췄어요.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주가로 움직이는 건 뭐죠? HBM 하고 그 다음에 레거시 제품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에요. HBM 놔두고 레거시 제품, PC나 스마트폰에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디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녹화는 이 순간에 어제 대비했을 때 4월에 고정 거래 가격이 무려 디램이 20%, 낸드가 10% 올랐어요. 그 주가가 안 움직이죠. 마이크론도 미국 장에서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에 빠지는 거는 이게 관세 우려로 미리 앞당긴 수요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좋게 나와도 수급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것이 관세를 확정되는 순간에 미리 땡긴 수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 왜 하느냐? 하이닉스는 HBM에 다 먹고 살기 때문에 AI 좋다니까 AI 주가가 18만 원 싸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다시 벌어졌다. 그거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얘기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평균 목표 주가가 제일 낮은 게 제가 오늘 아침 이전 어제까지 파악하기로 71,000원이 가장 낮았네요. 그 친구가 76,000원을 낮췄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71,000원 뭐 얼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76,000원 정도예요. 근데 목표 주가를 높인 데는 없습니다. 투자하기로 상향하는 데는 원래는 다 다이니까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많은 경험상 제가 1999년부터 애널리스트 했거든요. 반도체만.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할 때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목표 주가는 자기의 현실적인 실제 가능한 주가보다 룸을 두고 얘기합니다. 룸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실제 가능하냐 주가는
한 20% 30%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8에서 0.7. 물론 장이 막 올라가고 그 섹터가 흥분할 때는 0.9까지 갑니다. 어떨 땐 진짜 목표 주가 근처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목표 주가 근처 갈 때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어 갖고 안전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는데 얼마 정도냐? 0.7, 0.8을 곱하면 돼요. 그 77만 6천 원에 0.7, 0.8을 곱하면 6만 800원에서 5만 3,20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중간에 있죠. 그때 내려가기 전에는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제 답입니다. HBM 해결되거나 관세 해결되거나 관세가 반도체 관세도 있고 휴대폰의 관세가 해결돼도 좋습니다. 왜? 삼성도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휴대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HBM의 콜이 나거나 HBM4를 준비한다는데 하이닉스 경쟁에서 내년도 투자 내년도로 해서 HBM4를 한다는데 뭐 1CD 랩 이런 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6만 원 언제든지 갑니다. 그거 안 나오면 언제든지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9월부터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상당 기간 동안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깍스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민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주식을 사야지 돈 번다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듣기 싫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또 물립니다. 지금 산 거 아닙니다. 사신다면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쌀 때 18만 원 이하 정도면 괜찮습니다. 최근 갤럭시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yes and no입니다. 1분기 실적이 반영됐어요. 2분기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시즈널리 2분기가 비수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3분기 다시 올라와요. 3분기 뭐 폴더풀 나오니까. 2분기는 휴대폰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가 올라와서 메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더 빠지고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 7조 정도 근처에서 끝이라는 얘기고 7조는 제가 6조 9천이고 7조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미래 수소를 땡길 거다 얘기할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경쟁력이 부족하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는 거는 해야 되는 HBM을 확실히 잘 하면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겁니다. 삼성의 부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그 콜이 나고 근데 HBM3는 콜이 나도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HBM4를 성과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2026년에 대한 기대치를 해가지고 올해 실적은 쏘쏘하더라도 26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해야지 주가가 내년 26년 거의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갖고 아직 프로그레스,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괜찮은 거는 한 달 전에 주가가 6만 1,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갔던 거는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이구 환시 정책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제품에 대한 수급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관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낮아지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주가가 있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뭐 북밸류,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부채 뺀 거. 북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빠지진 않아요. 근데 무작정 빠지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빨리 올라가게 만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싸다는 거는 PBR로 개념으로서 0.9배가 싼 거예요. 그것이 이제 5만 지금 주가 정도예요. 지금 조금 높아도 5만 7천 원 정도. 만약에 내년 실적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0.9배를 못 갑니다. 지금 레벨 0.8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5만 원 근처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6만 원 갔을 때 안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북밸류는 여전히 6만 원 가도 북밸류 1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싼 건데 문제는 이 PER 그러니까 1년에 벌 수 있는 이익 대비했을 때 PER을 8배다 10배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9배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9배 되면 2,700대거든요. 미국은 22배고 22배, 우리나라가 평균 9배 이하 8배 걸어내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빠지기 전에 1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PER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13배 높죠. PER이 평균 높죠. 그러면 올해 어닝이 안 좋으니까. 올해 어닝이 안 좋으면 내년 걸 땡겨야 되면 내년 어닝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PER은 안 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도 많이 빠졌고 TSMC도 많이 빠지고 다른 글로벌 동종업계 주가도 많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싸다는 그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웃퍼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낮긴 했는데 절대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좀 올라가면 PER 1년에 버는 이익 배수로는 안 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가 또 허들이에요. 언제까지 되느냐? 해결되기 전까지 삼성이 해결되면 안할 때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안 돼요. 작년 9월 달이신데 1년 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최소한 빨라도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9개월 가까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제 포캐스트가 맞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나마 했는데 하이닉스 사실은 아웃퍼폼은 삼성보다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중간중간 나온 게 변학기 조선방송 그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하지만 녹화하는 이 순간에 어저께 메타 실적 나오고 메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거 하나 있고요. 메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샌디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이거는 비록 삼성전자가 그 자기네가 해야 될 걸 좀 못해서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도 설명드리니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 love 2M이에요. 어저께 2M, M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M이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well, 잘 모르겠어요. 2A예요. A는 뭐죠? 애플, 아마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삼성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AI가 많이 이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하고 직접적인 걸 안 하니까 어떡하죠? 기업용 대상으로 하죠.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사가는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걔네는 상표명을 AZURE, 애조 발음하는데 애조의 성장률이 무려 35%가 됐어요. 35%인데 원래 가이던스나 시장 기대치가 31, 2%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3%포인트 이상 높았어요. 거기다가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아요. 35%.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 때 35% 그것도 높았고 2분기도 여전히 35%. 이거는 뭐냐? 작년 동기 YOY 성장률이에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 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게 수요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이 파지티브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가고 브로드코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AI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우드라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AI의 워크로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넌 AI에도 워크로드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넌 AI하고 AI 워크로드가 다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 올라갔죠. 두 번째, 아까 데이터 스토리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한 수십조 되는 미국에 비슷한 게 시게이트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마지막 날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4월 30일 주가 각각 8%, 12% 올랐어요. 좀 급등을 한 캠이죠. 왜 오는지 아세요? 그 CEO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스토리지 성장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AI를 활용하려는 수요 자체는 일단 기업용으로는 분명히 뚜렷해졌다. 더 확실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주가의 미국의 나스닥 중심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죠? 삼성과 하이닉스 다 좋죠. 전 변압기도 좋죠. 왜 AI 투자 계속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I love 2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드디어 투자 계획을 높였어요. 원래 계획이 한 600에서 얼마, 600 몇십억 달러인데 8.8%를 상향시켰습니다. 물론 8.8% 늘린 게 전부 다 순수하게 수요가 100%는 아니에요. 코스트가 늘어서 자기네 버짓이 늘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CPU야 GPU 뭐 쿨링 시스템 가격 올라가니까 코스트가 올라서 저기 버짓이 올라갔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느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원래 계획보다 투자 계획을 한 8.8% 늘린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은 받아들이면 한 5, 6% 오를 수 있죠. 딱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M은 좋아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AI고 그다음에 기업용이건 클라우드건 그다음에 스토리지건 좋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가를 누가 받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받는다니까요. 삼성전자는 뭐냐? 휴대폰 잘 팔리고 그런 그 휴대폰이나 PC 쪽에 그 반도체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긴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진성인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을 좀 갖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됐고 오늘 발표된 거. 아침에 5월 2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애플이 실적 발표됐죠. 애플이 휴대폰도 한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중국 쪽이 약간 내려갔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원래보다 한 1, 2% 빠진 거 정도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관세가 큰 이슈죠.
트럼프가 해결해줄 것처럼 하다가 아직 확실히 안 했죠. 자동차처럼 분명하게 이 면제 누구 해주고 무슨 제품 면제해주고 낸드를 면제해주고 뭐 휴대폰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힘이 겹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플이 뭐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런 건데 삼성의 휴대폰도 똑같죠. 휴대폰 자체가 판매가 만만치 않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리더라도 미래 걸 땡긴 거를 가져가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속성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관세 없었던 일 해. 그러면 제 얘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HBM이나 AI보다는 휴대폰이나 PC가 더 비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애플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아까 AI 중심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독야청청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한미반도체하고 잡음이 있어갖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분리돼서 다시 5일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